안녕하세요. 불교 유튜버 번뇌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한잔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술자리에서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머리를 쥐어뜯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경고하신 바로 그 상황을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5개 중 하나인 부름주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부처님은 술을 금하셨을까요? 단순히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부름주계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의식 상태와 판단력,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과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지혜입니다. 먼저 부름주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부름주계는 술이나 다른 취하게 하는 물질을 마시거나 먹지 않겠다는 계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로 말하면 각종 마약이나 환각제, 그리고 오남용되는 처방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은 방일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방일이란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해이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계율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은 모든 악행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이것이 바로 부름주계의 핵심입니다. 술 자체가 직접적으로 큰 악행은 아닐 수 있지만 술을 마시면 다른 악행들을 저지르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우리의 판단력과 억제력을 감소시킵니다. 평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제할 수 있었던 일들이 술을 마시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감정 조절 측면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술은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거나 과도하게 증폭시킵니다.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술을 마시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감정적이 되어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전한 감정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관찰하며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술은 이런 정념 상태를 방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술이 우리의 판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알코올은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전두엽 피질은 우리의 고차 원적 사고, 판단, 계획, 억제 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술김에 해버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시도하거나 금전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판단력 저하의 결과입니다. 또한 술은 우리의 기억 형성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블랙아웃 현상이 대표적이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행동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의도적인 행동과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서 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전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가 신도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다른 계율들을 어기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술을 마신 것 자체가 다른 모든 계율을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다른 계율들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법적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는 술 때문에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감정 조절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술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평소에 억제하고 있던 감정들이 술을 마시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욕망 등이 과도하게 표출되거나 반대로 감정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감정 상태는 평정심입니다. 이는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앞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마음의 상태죠. 하지만 술을 마시면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술은 우리의 자아 인식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능력있고 더 재미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있는 그대로 보기와는 정반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왜곡된 자아 인식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술자리에서의 과도한 자신감이나 무례한 행동들이 다음날 인간관계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술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 주폭, 가정폭력, 성폭력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술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회식 문화, 술 권하는 문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 등이 있죠. 이런 환경에서 부름주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름주계를 지키면서 경험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깨는 것 같고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진정한 관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술 없이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술의 도움 없이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건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명상, 독서, 운동, 자연 속에서의 시간 등을 통해 더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단력 면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름주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동기 설정입니다. 왜 술을 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과 삶의 목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더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집에서 술을 완전히 치우고 술자리 약속을 피하거나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 없는 만남들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체 활동 찾기입니다. 술을 마시던 시간에 다른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보세요. 명상,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더 건전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입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술 문화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들을 만들어 보세요. 불교 공동체나 수행 모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점진적 접근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완전한 금주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혹시 실수로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름주계를 지키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압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존중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알코올 음료들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술자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모임들도 많아졌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음주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은 지켜나가는 것이죠. 부름주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중독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카페인, 니코틴, 각종 약물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중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부름주계의 정신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술이나 다른 물질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주계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수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모여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들이 줄어들고 더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죠. 또한 이는 환경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포장재 문제,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등을 생각해보면 개인의 선택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름주계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지혜입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각종 중독성 물질들이 넘쳐나는 현재에 더욱 절실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조절과 판단력 향상, 더 깨어있는 의식 상태 유지, 건전한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적 책임 의식 등 부름주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불교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